2020년 8월 달보다도 현재 금년 4월 달이 상방의 기대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은 절대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즉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투자 매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의 노동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미국 국채시장 분석 내용의 커뮤니티 내용을 한번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건 도이치뱅크 자료인데요. 이거는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주체별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먼저 요거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한때는 2008년에는 미국 국채의 절반 정도를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었고, 근데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의 비중을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벌써 30% 언더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국채를 계속 그동안 이제 비중을 줄였던 게 뭐냐면 연준입니다. 연준. 요 짙은 색깔. 연준이 줄어드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QT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계속 시장에다 매도를 했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보유 물량이 계속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된 이제 미국 국채의 어떤 보유 주체별로 매도세가 어떤 게 외국인과 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동구간 동안에 그럼 누가 국채를 매수를 주로 하고 있냐면 점선이 개인들, 그리고 요 색깔은 뭐냐면 뮤추얼 펀드나 ETF. 예를 들면 요즘 이제 한국 투자자들 도 미국의 장기 국채 ETF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연준이 매도세고, 그리고 개인과 일반 채권 뮤추얼 펀드나 채권 ETF가 매수세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지만, 근데 연준에 대해서는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은 아마도 저희 전망에는 금년 중반부터 QT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슬로우하게, 그러니까 국채 매각 물량을 줄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금년 말 정도에 되면 QT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연준이 더 이상 국채를 시장에다가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걸 일단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한국 국채나 미국 국채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많이 매도하지 않겠냐? 또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은데 그 국채 발행 물량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미국 국채를 팔지 않겠냐? 뭐 이런 논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를 매수하는 거를 반대라기보다도 뭐 좀 부정적 시선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이전에는 미국 국채도 한 50% 외국인이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미 30%가 채 안 될 정도로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는 뭐냐면은 국가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요 약간 청색, 파란색 비슷한 게 내국인들 채권 보유 비중이고 해당한 나라에서 요 짙은 파란색이 외국인들 비중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세 나라죠. 첫 번째는 일본, 두 번째 코리아,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 모두 다 외국인 비중이 상당 부분 작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나라는 외국인 비중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엄청나게 매도해서 한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국채가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미국도 한국 정도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현재 내국인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일본은 90% 이상이 다 내국인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관련해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드리자고 하면, 한국은 제 유튜브에
많은 분 좀 안 보신 것 같은데 내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도 금년 9월 정도에는 한국의 WGBI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에 편입될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국채는 8, 9월 달 정도에 외국인 자금들이 더 추가로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때 진행을 못하게 되면 6개월 뒤로 내년 3월 달로 딜레이 되지만 어쨌건 간에 한국 국채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해서 한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겠다는 그런 걱정은 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인플리케이션이 많은 자료입니다. 많은 자료인데 근데 보시기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1997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97년부터니까 어떻게 되죠? 거의 한 30년 가까운, 30년 맞나요? 30년에서 3년 빠지네요. 데이터를 계산한 건데, 이 자료는 피델리티가 계산한 건데, 매달 그 국채 금리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미국의 7에서 10년짜리니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중기 국채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점 라인들이 전부 다 지난 한 30년간의 금리 레벨이죠. 금리 레벨인데, 예를 들면 요때는 2000년 6월달 같은 데는 금리가 한 6.5, 한 7% 육박했던 거고 금리가 가장 낮았던 게 2000년 8월달인데 이때는 금리가 1%가 채 안 됐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근데 현재는 여기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저기 한 4.5 정도 되죠? 4.5 정도 되는데 이 자료는 어떤 얘기냐면 오케이 알겠는데 지난 거의 한 7, 8년간의 주간 단위로 이제 금리 레벨을 다 계산하고 그 금리 레벨에서 금리가 만약에 1% 내렸을 때 10년 국채 가격이 1년 동안 투자 수익이 얼마나 오르는지 반면 그 금리 레벨에서 금리가 1% 뜨면은 몇 프로 손실을 보는지를 계산한 자료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채권의 토탈 리턴 총수익은 우리가 뭐하러 계산되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먼저 2020년 8월 달에 만약에 이때 금리가 1% 내리면은 1% 내렸을 때 채권 그럼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1% 내렸을 때 투자 수익률은 이때 8.2% 오르고 반면에 이때 금리가 1% 그 레벨에서 만약 금리가 1% 뜨면은 마이너스 7% 정도 깨진답니다. 깨졌다고 계산이 나오고요. 반면에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금리가 1% 오른다고 하더라도 1년 두면은 마이너스 2.8%밖에 안 깨지고요. 반면에 현재 레벨 금리 1% 내리면 10년짜리 국채금리 기준으로 11.6%가 납니다. 즉 이런 거죠. 동일한 금리 레벨에서 1% 오르고 1% 내리는 거에 따라서 채권 투자 수익이 움직이는데 2002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가 1% 오를 때 7% 깨지는 반면에 현재는 4.5%에서 금리 설령 1% 오른다? 얼마죠? 그럼 5% 중반대가 될 텐데 5% 중반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1년 보유하면 2.8%밖에 안 깨집니다. 즉 2020년 8월 달보다도 현재 금년 4월 달이 그때보다 훨 더 하방 리스크도 더 크고 상방의 기대 수익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은 이렇게 금리가 1%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대 수익이 차이 나냐면은 이거는 절대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즉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권 투자 매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좋았던 게 지난 20년 중에 언제냐면요. 2000년 1월 달입니까? 2000년 1월 달이고 이때는 금리가 1% 뜬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원본이 안 깨졌습니다. 0.7 정도. 반면에 금리가 1% 내리면은 가격이 한 13% 정도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보다 총수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2000년 1월 달에 어떻게 되는데 채권 금리가 1% 떴는데도 10년 국채를 투자했을 때 손실을 안 보니?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가 7에서 10년짜리 채권 국채라고 했으니까 듀레이션 계산하면 한 6 정도 될 거고요. 듀레이션이 6인데 듀레이션이 금리가 1% 떴을 때 듀레이션 6짜리는 이론적으로 채권 가격이 몇 프로 깨지죠? 가격이 6%
손실 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 6% 손실이 나는데, 여기서는, 채권 가격에서는 6% 손실이 나는데, 아까 제가 요때 금리 레벨이 얼마나 했죠? 요때 금리 레벨이 한 6.5, 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두면은 이렇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수익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더 좋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현재 채권 투자 타이밍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더 좋아지고, 만약에 현재보다 더 올라간다는 건 더 좋은 레벨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미국의 전 세계 가장 큰 탑3 운용사 중인 피델리티가 계산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채권 투자 수익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에 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중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어떨 때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어떨 때 시중금리 내려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그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연준금리의 시장 전망을 보시면 됩니다. 즉, 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전망이 굉장히 많아지면 국채 시장 금리가 쭉 내려가고요. 반면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순환이 되면은 반대로 시장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즉, 뭐냐면은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금년 24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연초만 하더라도요, 금년 초에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했냐면, 금년에 금리 인하를 6번이나 7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 전망을 했고,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국채 금리가 5.0에서 작년 10월 달에 5.0에서 3.75까지 떨어졌잖아요. 즉, 금리 인하가 조만간에 많이 할 걸 전망해서 시장은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졌던 거고, 최근에는 이게 어디까지 후퇴했냐면은 이제 2번 인상도 못할 거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1번 내지 2번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전망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3.75 했던 게 지금 4.65까지 올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연준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희 유료 고객 세미나 같을 때는 제가 연초에 기억납니다. 1월 4일날 제가 한 1000명 정도 제가 그때 연초에 세미나를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미국 국채 3.8일 때 시장에서는 3월달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저희는 3월달에 금리 인하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달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왔는데 오히려 3월달 금리를 못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라 저는 전망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 시점에서 장기채를 비중을 좀 줄이길 바라고, 오히려 일정 부분 시중의 금리 인하 어떤 그 전망이 후퇴할 때, 즉 그러면 국채 금리가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때 좀 기다렸다가 장기채 투자 비중을 늘려라고 연초에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 전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이제 우리가 테크니컬한 얘기지만은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 시장 금리 전망이 좀 중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가상금리와 이걸 가지고 미국 국채 가격을 갖고 설명한 겁니다. 즉, 국채 투자 타이밍에 대한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가지고 국채 어떤 투자 타이밍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거는 지난 20년, 그러니까 20년, 40년 정도의 요 바 차트가 장단기 금리 상황인데, 여기 0 아래로 떨어질 때 여기가 역전, 장단기 역전, 요 살짝 역전, 그리고 지금 많이 역전돼 있죠.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요 장단기 역전 현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파란 색깔, 이게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요? 파란 색깔은 이게 미국 10년 국채 채권 가격입니다. 금리가 아니에요. 채권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10년 국채 가격이 이렇게 상방으로 딱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채권 가격이니까 채권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딱
뜨기 전에 투자하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산 다음에 가격이 오르길 다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산 다음에 오르길 기대하고, 산 다음에 오르길 기대하고, 산 다음에 오르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가격이요. 그죠? 근데, 요런 투자 타이밍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움직임 갖고 얘기할 수 있더라. 과거에 보니까. 보시면 결론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은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었던 게 축소되거나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채 가격이 오르더라. 과거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더라.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로 전환될 때 가격이 올랐죠. 이때부터 추세 가격이 이후에 추세로 쫙 오릅니다. 가격이. 그죠? 이렇게 다 올랐죠.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제가 힌트를 두자면은 장단기 확대됐던 가상금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이렇게 플러스로 거의 근처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국채 가격, 10년 국채 가격이 투자하기에 타이밍이 되게 좋은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준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고,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단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연준 금리보다 항상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앞 슬라이드 내용과 사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그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긴 설명 드렸는데 그냥 금리 어떻게 봅니까? 라는 그 결론인 페이지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 견해보다는 그래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블룸버그 자료입니다. 블룸버그의 4월 15일자로 컨센서스를 뽑은 거고요. 그때보다 지금 금 좀 올랐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니까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냥 일단 10년 국채금리, 그러니까 참고로 이 서베이에 응답하는, 미국 국채금리 서베이에 응답하는 회사들은 뭐 세계적 금융기관 50개 회사의 서베이고 국내는 한 6개 금융기관 서베이 자료입니다. 그냥 간단히 볼게요. 금년 말 정도에 이 10년짜리 국채금리 서베이는 이렇게 한 3.9 정도, 3.9 전후를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내년 말은 한 4에서 3. 이렇게 내년 말에 보면 주로 이게 죄송합니다. 30년짜리 보면 한 3.7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0년과 3개월 가상금리 스프레드 차이는 지금 0.7 정도 되는데 내년 한 3분기 정도 되면 이게 플러스 0.62로 전환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 한국 국채금리 10년짜리는 지금 한 3.56, 오늘 3.7이 넘었는데 금년 말 정도의 컨센서스는 한 2.87 정도, 한 2.9 정도 내지 한 3% 본다는 얘기고, 내년 중반에는 2.5 정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요, 2026년 1월 달에는 2.3까지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전망은 지금 3.5를 보는데 내년 한 연말 정도에는 지금보다 한 4차례 인하해서 한 2.5%까지 정책금리가 좀 인하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개별 데이터 2.5, 3.5다 이런 거보다는 전체 그림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한 자료고요. 참조하십시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